네,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7일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김주연입니다. 자, 17일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꿈과 희망, 자신의 분야에서 느낀 보람과 좌절, 그리고 극복의 여정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이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나 아쉽기도 한데요. 마음 같아서는 참 세상의 모든 전문가 선생님들 도란도란 오래오래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쉽지만 오늘도 훌륭한 선배님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분은 저랑 한국과학창의재단 유튜브에서 이미 찐친이 되신 분입니다. 바로 시내 21의 임수연 영화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자리에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전문 매체 시내21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이미 같이 또 영상을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일적인 근황과 사적인 근황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좋습니다. 일적으로는 올해가 그 영화 타짜 개봉 15주년이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네네. 주연 배우들을 15년 만에 리유니언 특집 이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저희 잡지 표지 촬영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 당시 촬영 비하인드라든지 15년 동안 뭐 그 타짜라는 작품이 배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사적으로는 제가 그 최근 몇 달 사이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네네, 굉장히 인기 많죠. 네, 지난 주말에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부럽습니다. 그 네. 힘으로 제가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영화 기자로서도 의미 있는 한 해 보내셨던 것 같고 사적으로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부러운 네, 콘서트에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기자님은 특별히 영화 기자이시잖아요. 지금 또 타짜 기획 취재를 하신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화 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자인지 또 문화부 소속인지 어디 소속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자님께서 하시는 이 영화 기자라는 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기자라고 불릴 수 있는 루트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일간지나 온라인 매체 문화부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영화 담당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그냥 저희가 영화 기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영화 전문 매체 소속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 일을 하면 그것도 영화 기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프리랜서로서 저널리스트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뭐 영화 저널리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기자님 글들을 가끔씩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는데 영화 기자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화와 기자님의 또 만남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뭐 호기심이 많았다든가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던 임수연 기자 뭐 이런 느낌으로 어릴 때 뭐 어떻게 자라오셨길래 영화라는 그 분야에서도 특히 기자라는 좀 전문적인 역할을 맡게 되신 건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비디오 세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인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꼭 비디오를 한 2편 정도 빌려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TV에서 뭐 주말의 명화 이런 거 해주면 꼭 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나이에 보면 안 되는 영화들도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야한 영화라기보단 네. 되게 폭력 묘사에 있어서 내가 저런 영화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봤다고 싶은 것들을 지금 깨닫고 굉장히 놀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한 10대 때까지는 그렇게 할리우드 영화 위주로 굉장히 많이 봤다가 대학 들어가고부터 뭔가 그때 지성인으로서 예술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은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좀 유럽권 예술 영화 같은 것도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막 영화를 막 계속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산국제영화제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 10시 영화, 2시 영화, 5시 영화, 그리고 뭐 저녁 8시 영화 이렇게 4편을 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그땐 심야 상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심야 상영으로 영화를 3편 또 내리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영화를 7편 본 거죠. 7편을 보신 거네요. 네, 영화제에서 제가 사는 곳도 아닌 타진 부산에서 네.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무슨 라운지 같은 데서 가방을 끌어안고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젊어서 체력이 참 좋았구나. 네. 그리고 정말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했구나라고 이렇게 회고하게 되죠. 와, 정말 그 하루 종일 부산국제영화제를 도시고 라운지바 같은 데서 이렇게 가방을 끌어안고 잠드셨다는 그 모습이 무슨 청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제 기자님께서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지금 잠깐 들어도 너무너무 와닿는데요. 정말 영화 기자가 되는 게 그만큼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부터 쭉 영화 전담이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영화 기자가 되기까지 여정이 조금 길어요. 이걸 네네.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막연하게 그럼 나는 영화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주변에 좀 알아보니 영화 감독이 되려면 입봉하기도 너무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많이들 드라마 PD를 대신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 드라마 PD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그 언론고시 스터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PD 지망생들하고 기자 지망생들이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자 지망생 친구들이랑 뭐 매주 모여서 뭐 토론하고 논술 쓰고 장문 쓰고 시사 상식 외우고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언론고시 스터디를 거쳤어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논술 장문을 써보니까 제가 PD 장문보다 기자 논술이 훨씬 잘 맞는 거예요. 또 적성이 있죠, 네, 사람마다. 훨씬 잘 쓰고 네. 그리고 이게 시험은 아무래도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PD 지망이라고 해도 그냥 뭐 기자 지망도 다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봐보려고, 그러니까 한번 실전 경험을 하려고 많이들 보게 되는데 제가 기자 시험을 뭐 되게 잘 붙고 막 면접까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재능이 이쪽인가 네. 생각을 하면 그러게요. 그리고 뭐 이제 기자 지망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기자라는 직업이 또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고 해서 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모 주요 일간지 매체에서 이 인턴 기간을 거치면 수습 기자로 전환해 준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인턴 기자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보통 인턴 기자면 사실 그렇게까지 하드하게 굴리지 않는데 진짜 실제 후습 기자처럼 경찰서 도는 그 사스마을이라고 하죠. 그 네네. 새벽 4시부터 가가지고 막 지난 사건 뭐가 있었는지 막 들으면서 메모하고 그런 되게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막 하면서 나 이거 못 하겠는데 너무 힘든데 하고 약간 방황을 하다가 그냥 일반 대기업에 입사를 그러면은 인턴 기자를 하시다가 대기업 입사를 또 그게 하시고 근데 네. 또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 내가 회사 일은 정말 내 적성에 안 맞는다. 내가 계속 못 다닐 것 같다라고 생각할 무렵 또 제가 기자 일을 못 하겠다면서 실제 경험을 해보고 너무 힘들어갖고 빠져나온 네네.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럴 수가. 네, 사람 다행히 마음이라는 게. 다행히 대중문화 국한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아이즈라는 그런 매체 채용 공고가 떴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지원을 했고 거기서 기자 일을 몇 년을 하고 그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주요 모 일간지에서 했던 경력과 아이즈에서의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시내21에 경력으로 입사를 하게 됐죠. 좀 와. 여정이 길죠? 네, 정말 생각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네. 근데 또 보니까 단순히 영화를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시다가 맞아요. 좀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또 들어보니까 역시 사람은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험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길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 직종도 사실 기자를 뭐 인턴 기자로 일을 일간지에서 해보셨다고 하니까 기자 직종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근데 그 중에서도 영화 기자만의 특별함이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사실 매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가 있죠. 뭐 문화부도 있고 네네. 국제부도 있고 사회부도 있고. 제가 인턴 기자 일을 했을 때는 사회부 소속이었고요. 네. 사회부는 아마 주요 일간지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수습 기간 포함해서 무조건 좀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회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이제 막 들어온 기자들한테는 뭐 장례식장 가서 유족 멘트를 따와야 된다. 뭐 네. 이런 거를 선배들이 시키는데 저는 진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경찰서 또는 사회부는 진짜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전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 기자가 됐을 때는 이게 저하고는 너무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기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뭐 OTT 시리즈, 뭐 드라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먼저 접해서 이게 어떤지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리뷰를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너무 이제 관심이 있었고 막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런 작품들의 창작자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영화 기자만의 매력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기자님이 글을 쓰신 것도 봤을 때 네. 정말 진짜로 관심이 있고 뭔가 애정이 있어서 쓰는 글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많이 감사합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기자님의 전공은요. 네. 물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다 보니까 아, 기자님은 뭔가 언론 쪽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영화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놀랍게도 전공이 물리학이에요. 참 물리학에서 언론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흔한 선택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물리랑 수학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리고 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되게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양자 물리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 내가 재능이 없구나. 내가 이쪽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현실 자각 타임을 이렇게 현타를 받고 그때 마침 저는 취미로 너무 좋아하던 영화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면서 이렇게 튼 게 있어요. 뭐 실제로 영화 기자들 중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뭐 꼭 영화 전공이 아니더라도 꼭 언론 전공이 아니더라도 기자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국문과 출신도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제가 또 임수영 기자님을 처음 뵀을 때가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영화를 가지고 과학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들어있는 과학 이야기를 할 때 임수영 기자님의 그 전공이 너무너무 참 와닿았던 부분이 우주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 못지않게 많은 지식들을 뽐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뭔가 문화 컨텐츠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하실 때도 물리학을 전공하신 거가 좀 영향이 있나요? 우선 저는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로 이게 분류가 돼요. 네네. 이공계 출신이 그것도 물리를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영화 기자가 됐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저는 이게 저의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터스텔라나 테넷 같은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좀 필요한 물리학 지식에 관해서 기사를 쓴다고 하면 저는 제가 제일 잘 쓸 거라고 자부하거든요. 자신감. 예. 네네. 예, 꼭 그리고 또 저한테 시켜요.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근데 잘 아는 예. 사람이 써야죠. 근데 이게 꼭 무슨 SF 장르, 뭔가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이런 물리학 지식을 좀 많이 요구하는 영화를 볼 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게 과학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수학이랑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평소에 일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 제가 그렇게 뭐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물리 문제 풀었던 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 전공을 한 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요즘도 막 깨닫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과학적으로 뭔가 사고하는 방식 네. 자체가 글을 쓸 때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수영 기자님이 좋아하는 일에 또 그동안 배웠던, 열심히 배웠던 공부했던 그런 학문을 접목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좋아하는 일, 어릴 때부터 영화를 워낙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 영화 관련한 일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좋아하는 일이 아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좋아하는 일을 정말 일로 할 때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 사생활과 여가 생활이 사라진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쉴 때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일을 할 때 영화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 저는 휴가 기간에 영화를 안 보거든요. 아, 비행기 안에서도 영화를 잘 네네. 안 봐요. 뭔가 일하는 느낌이 네. 들죠, 영화를 보면. 그리고 평소에 그냥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드라마를 볼 때도 제가 일을 의식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제 사적인 이야기하면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굉장히 빠졌었다 했잖아요. 전 네네. 심지어 그 방송을 보면서도 왜 요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을까? 이게 전체적인 문화 트렌드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를 막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즐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걸로 기사도 하나 썼어요. 근데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 뭔가를 즐기려고 봤는데도 자꾸 일에 접목시킬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만큼 좀 그 일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직업병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끔 되게 힘들죠. 내가 이걸 완전히 즐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기사로 쓸 작품이 아닌데도 저는 항상 메모장을 들고 가서 막 이렇게 뭔가 필기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일과 연결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좀 그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뭐 극장도 오고 밥도 먹고 하는 건데 나는 이 순간에도 일을 의식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약간 서글퍼질 때가 있죠. 남들의 여가 생활이 저에겐 일이라는 거.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막 메모를 하고 필기를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일하고 연관 짓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아이템 하나 잡았네? 약간 이렇게 좀 역시 도움이 되네라는 생각이 반반. 드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과로 나오면은 네. 그래 내가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계속 의식을 하고 이렇게 안테나 켜고 있어가지고 또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냈구나 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서글퍼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영화 기자나 일반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 그런 분들 지금 또 보고 계시거든요. 많은 청소년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학창 시절에 미리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활동이나 경험 있을까요? 구체적인 무슨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요즘 뭐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 긴 글을 안 읽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100% 진실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이제 긴 칼럼이라든지 그런 거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는 10대 때 가끔 이렇게 글을 쓰고 할 때 저만의 자존심 중에 하나가 한 문단 안에 똑같은 단어 2번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글로 뭘 할 생각을 안 했는데도 네. 그 뭔가 뭐 학교 과제를 한다거나 할 때도 한 문단 안에 같은 단어 2번 쓰기 싫다 뭐 이런 생각 들고 좀 어려운 단어 나오면은 저만의 단어장 만들어서 막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글을 썼던 게 지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뭔가 글을 쓸 때도 앞으로도 글을 많이 쓰게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좀 내가 글을 쓸 때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진 않은지 혹은 뭐 부사 같은 거를 계속 네, 반복적으로 그죠. 쓰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면은 좀 글쓰기 실력이 느는데 도움이 될 것 네, 같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임수영 기자님께 여러 가지 소소한 궁금증들을 더 여쭤보기 위해서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팻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O인지 X인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 기자는 영화 배우, 감독들이랑 사적으로도 친하다.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반반. 친한 분들도 있고 안 친한 분들도 있다. 어떤가요? 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래요? 저는 사적으로 친하다는 것의 기준을 주말에 만나느냐로 뒀었어요. 네. 근데 제가 주말에 일 때문에 만나는 분들하고 약속을 잡진 않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뭐 이제 관계사 직원분들 중에 뭐 맨날 뭐 카톡으로 수다 떨고 SNS로 댓글 달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주말에 만나진 않으니까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랑 되게 사적으로 친하다고
제3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나랑 사적으로 친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나는 아니라고 한 게 괜히 미안하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거지. 뭐 그런 결과에 저는 세모라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뭔가 그 자꾸 영화를 볼 때 업무를 하게 되는 게 좀 괴롭다라고 하신 것처럼 좀 업무와 여가 시간을 분리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도 친분이 있는 감독이 만든 작품 너무 별로면 솔직히 별점 줄 때 좀 속상하다. 냉정하시군요. 네. 네, 평가는 냉정하게.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죠. 근데 가끔 이제 그래도 나랑 술도 마시고 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서운한 너무하다. 티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네, 보니까. 안 그러셨으면 이 방송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안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를 잘 캡처해가지고 SNS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이징 스타 이미 알아본 나. 그 배우가 뜨면 내가 키운 것 같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키우진 않았죠. 그냥 그분들의 아무래도, 매력과 네. 능력으로 키운 거죠. 크신 거죠. 근데 이게 라이징 스타들을 미리 알아보는 거는 기자뿐만이 아니라 업계분들이 되게 관심사예요. 오. 굉장히 왜냐면 누가 뜰지를 미리 좀 알아봐야 그분들이 너무 뜨기 전에 뭐 캐스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인연을 만든다든지 네. 그런 걸 좀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자로서는 내가 이 배우가 딱 이제 막 데뷔를 했을 때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당시에 어떤 화사한 매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아카이빙 한다는 느낌? 기록을 한다는 느낌에서 좀 의의가 있고 그 작업에 의의에 애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쳐간 라이징 스타 중에 좀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나고 그냥 예를 들면 요즘 그 송강 씨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좋아만 울리는 이란 넷플릭스 드라마 공개되자마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 친구 마스크를 보고 이 친구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제가 그때 되게 좀 스케줄상 사실 인터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 체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인터뷰를 갔어요. 네네. 그때 인터뷰하고 뭐 이제 뭐 동영상도 따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1년 뒤인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이 친구를 미리 알아본 게 얼마나 이제 자기의 좋은 성과였는지를 제 네. 앞에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런 빅데이터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해줬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나는 1년 더 먼저 알아봤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되게 잘 됐죠. 보면은 내가 그때 체력 갈아 넣어서 인터뷰 가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 속으로 하죠. 네. 그러면 약간 그런 애정 같은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신인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이 배우들의 그러니까 초기 시절을 아카이빙 한다는 그거에 굉장히 좀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2002년에 그 이제 충무로에 떠오르는 스타들을 시네21에서 모아서 커버를 장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배우들이 박해일, 조승우, 유승범, 뭐 공효진, 배두나 이런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정말로 뜨기 전에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사진을 찍고 표지를 장식한 거예요. 그거 지금 보면 되게 소름 어마어마하네요. 돋아요. 진짜 업적이네요. 네, 그거는 거의.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 2000년대생 배우들을 모아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기획을 했어요. 저는 이 기획이 5년 후에는 회자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5년 후에 한번 이 자리에 다시 모셔서 저희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5회차 때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어딜 가든 기자 본능이 나오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어떤가요?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뭐 답변을 제대로 잘 하고 있나? 내가 인터뷰이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어가 됐을 때는 인터뷰어로서 의식을 한다면은 지금 인터뷰이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질문에 대해 답을 똑바로 하고 있나 이거를 만약에 텍스트로 옮겼을 때 맥락이 잘 잡힐 것인가 만약에 이 행사를 녹취로 푸는 분이 있다면 나의 이 말 속도가 적절한 것인가
너무 그분을 와.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질문, 그 다음 질문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대답들만 해주시는지 참 신기한 기분이 드는데 확실히 직업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은 또 다른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당연히 기자가 어떤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기자로서의 자세를 매번 가지려고 하는 이런 기자로서의 생각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굉장히 빠르게 올려.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술자리가 있으면 제가 가면은 입조심해야 된다고 그럴 수 하는 게 좀 있겠네요. 약간 눈에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는 할 수 있었던 이야기도 제가 있을 때는 못 하겠다고 농담 삼아 막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겠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도 이거 혹시 기사로 쓰려고 하는 건가? 라고 막 멈칫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막 방어막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는 기사로 쓰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건데 제가 관객으로서 너무 좋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앞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질문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죠. 아까 그 질문이랑 이 질문까지 같이 SNS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기자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맞아, 건데요. 맞아.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 인터뷰 때 내가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짧은데 질문할 게 너무 많다. 맞네요. 이것도 기자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분은 1시간 인터뷰 준비하는데 질문 5개만 준비한다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이면 20개, 30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보통 30개를 준비하면 반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분을 인터뷰할 때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이런 흐름이 짜지겠지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은 제가 상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뭐 답변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상대가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분이면은 머릿속으로 플랜 B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다 이제 못하니까 버려야 되고 다른 질문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항상 2배수 정도로 뽑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또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변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솔직하고 재미있는 코멘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영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인 것 같아요. 영화 기자로서도 사실 안타까운 시기였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너무나도 그렇죠.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지금은 극장 중심보다 OTT 중심으로 관람 행위가 바뀌어 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약간 씁쓸해질 때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화 기자로서 그러면 취재할 거리가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정말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화 취재도 많이 하고 OTT 시리즈, 뭐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뭐 드라마 너무 다양한 걸 다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사실 그 김미는 그 전부터 보이긴 했어요. 전조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영역을 다 아울러야 된다. 그렇게 뭐 매체의 방향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좀 더 가속화돼서 이제 단지 영화 2시간짜리 극장 영화 이외의 것을 좀 총체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좀 가속도가 붙은 것 같은 느낌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또 지금 OTT 네. 관련해서도 취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궁금해진 부분이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한국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기생충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오징어 게임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한국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사실 콘텐츠 업계 내부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잘 되는 것 같느냐.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돌아오는 답이
창작자분들이 해주신 답이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로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네. 이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드라마 방영되면 바로 끝나자마자 뭐 억지 PPL 논란 막 이런 거 막 캡처해서 올리잖아요. 아, 그리고 막 CG가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막 이제 캡처해서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개봉하기도 전에 막 뭐 어떤 뭐 논란이 생긴다거나 뭐 개봉하자마자 뭐 이제 개연성이 없다, 억지 심파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소문도 너무 빠르고 이제 작품 보는 눈도 너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한국 콘텐츠들이 요즘 왜 잘 되는 것 같냐라는 질문을 창작자분들에게 던지면 진짜 한국 소비자들 만족시키려고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답을 정말로 많이 하다. 이게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리고 플러스 저는 이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한국 시장은 내수 시장만으로 그 비용을 모두 이렇게 리쿠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렇죠.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이돌 산업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으로는 이게 투자한 것을 모두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옛날 우리 한국 근현대사 보면 뭐 수출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느낌이 지금 한국 콘텐츠 산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당연히 해외 나가서도 이제 먹힐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드는데 한국 창작자들이 굉장히 단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들이 왜 잘 되는 거냐? 한국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항상 해외 시장을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 잘 돼야만 살아남는다고 늘 의식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 경각심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잘 된 거다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 상영작은 줄었지만 OTT가 늘어나면서 기자님이 봐야 할 작품들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 영화 기자가 일하는 세계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영화라든지 뭐 그 외 다른 콘텐츠에 대해 이제 글만 쓰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존에 글만 쓰시던 분들도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좀 다른 영역으로 활동을 넓히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여러 오프라인 행사에서 말로써 무언가를 풀어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단지 영화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영화 이외의 것도 다루고 좀 더 본질적으로 가면, 그럼 사실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와 OTT 시리즈는 뭐 얼마나 다른가? 그 기준이 있는가? 뭐 6시간짜리 영화도 있는데 5부작짜리 시리즈는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기고,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업무적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시장이 변화하면서 영화 기자는 또 이 변화하는 시장 자체를 다뤄야 되는 거고,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길을 또 제시해줘야 하는 역할, 선도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경험과 생각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 기자로서의 임수연 기자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또 청소년분들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꿈들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임수연 기자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 꿈을 어떻게 계속해서 영화 관련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아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 네. 직업이 되기까지. 제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런 것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일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매일 밥 먹고 같이 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나와 얼마나 잘 맞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즐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너가 얻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삶의 질이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계속 앞으로도 이 일을 하고 싶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영화 기자 혹은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기자를 하면 참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 만나는 거 좀 좋아하고, 뭐 누구랑 만나도 뭐 이제 대화를 잘 이어가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좀 호기심이 많아서 막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엄청 질문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 일과 굉장히 적성에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기자가 모든 걸 다 잘 알지는 못해요. 저도 매주 새로운 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막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보고 막 외신 기사 찾아보면서 막 다 공부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공부할 자세가 있으신 분들, 그게 너무 막 괴롭지 않고 아, 나 이런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너무 기분이 좋아 하고 막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이 직업하고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기자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것도 또 알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영화 기자의 TMI, 영화 기자에 대한 TMI. 네,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TMI를 좀 몇 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영화 기자들은 이제 영화 개봉하기 전에 한참 전에 이제 영화나 시리즈를 미리 보잖아요. 그게 절대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화질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화질인지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한데, 컬러 영화인데 흑백으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화면 전체를 막 가리는 워터마크가 아주 흉하게 아, 박혀 정말요? 있고, 그리고 외국 영화는 이제 영어 자막이 달려 있거나, 그리고 영미권 영화는 그냥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듣기 평가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자막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극악의 상황에서 볼 때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 TMI가 있다면, 이제 저희는 배우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배우와 인터뷰를 할 때 단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네. 홍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직업을 가졌을 때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심지어 막 10명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네. 인터뷰하는 그런 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막 10명 넘게 둘러싸고 있으면 당연히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네. 근데 어쨌건 이제 배우와 인터뷰를 할 때 그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뭐 이 정도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TMI가 아닐까.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너무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곳에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 기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기자님께서는 영화 기자로 일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까요? 제가 막 선한 영향력? 이렇게 좀 거창하게까지 제 일이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뭐 저는 어떤 영화를 볼 때 뭐 영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제가 뭐 저의 생각, 저의 뭐 삶에 대한 태도, 뭐 가치관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거나, 뭐 배우 인터뷰나 감독 인터뷰도 좋은 인터뷰를 읽으면은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뭔가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텍스트를 함께 기록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된다면 그게 뭐 나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아, 영화라는 것 자체가 참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네. 하는데 그 분야를 또 다루고 이렇게 시청자, 소비자들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직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네요.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생분들 만나는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뭐 뭐라도 더 하나 알려주고 싶고 그냥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 들어왔을 때도 바로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바로 수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앞으로의 진로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뭐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나와 얼마나 잘 맞느냐가 정말 삶의 질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걸 늘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신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일 꼭 찾아서 행복하게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